정연하게 뉴스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유파 퇴근TV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소화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퇴근TV 가족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우리 퇴근TV 가족분들 이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저희 같은 청년에게 힘을 주시어 특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바로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퇴근TV 가족분들,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른바 사법개혁에 대한 3법 논란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이재명 정부, 이재명에게 김은혜 의원이 직격탄을 날렸는데 그 직격탄에 대한 영상 우리 함께 우리 퇴근TV 가족분들과 시청을 해볼 예정인데요. 영상을 보기 앞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돕고자 제가 이 말씀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2월달 그러니까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하면서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의 이 법안을 사법개혁이 아니라 이재명 구출 3법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바로 요거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법안이라고 김은혜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꼽은 것이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법 왜곡죄 신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증언을 시키며 대법원 판결을 헌재에서 다시 쓸 수 있는 다시 다툴 수 있는 사신제 도입입니다. 요즘 이 세 개에 대한 법안이 크나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민주당은 이 사법제도 개편이라고 설명을 하고 반대측은 이제 사법부 흔들기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은혜 의원이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린 영상부터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하겠다고 하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일명 이재명 구출 3법, 사법파괴 3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 법 왜곡죄 형법에 의해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이 중 22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증언법이 있죠. 법원 조직법인데요. 그리고 헌재로 최종심을 넘기는 사심제 헌법재판소법입니다. 법 왜곡죄는 검사의 수사 또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도적 왜곡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법관의 양심을 법률로 처벌하겠다는 거죠. 사심제는 최고법원이 대법원의 재판을 최종심으로 한다는 헌법 101조, 그리고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 여부의 최종 심사권을 대법원에 둔다는 헌법 107조 위반입니다. 검사와 판사를 겁박하고 또 이 정부 맞춤형 대법관들로부터 판결을 받고 그도 여의치 않으면 정치적인 헌재에서 셀프 재판을 받겠다는 시나리오죠. 유죄를 받으면 법 체계를 바꿔서라도 살아남겠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고 측근으로 채운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 또 법정 내에 얽매이지 말고 총통의 의지, 민족 감정에 따라 판결하라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법 왜곡으로 몰아처벌한 나치 독일의 히틀러. 이들 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붕괴됐고 국가경제 파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 말이 안 된다는 건 이재명 정권도 잘 알 겁니다. 소송 지연으로 대법관 늘린다면서 정작 소송 무한대로 늘릴 사심제에 밀어붙이는 건 누가 봐도 모순이죠. 대통령을 위해 만든 법,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만 헌법재판소까지 소송 버텨야 하는 지옥에 시달릴 겁니다.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법을 도구로 만드는 순간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독재의 시작입니다. 법은 정의를 담는 그릇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헌정 70년 법치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사법 파괴 3법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사법부 독립보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말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나라를 글로벌 비웃음거리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강행 처리되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텐티비 가족분들, 김은혜 의원의 발언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논란의 이제 핵심은 이 법안이 사법개혁인지 아니면 사법체계 변경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은혜 의원의 이제 특히 세 가지를 이제 문제 삼았죠.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법 왜곡죄 신설입니다. 이 법 왜곡죄 신설은요, 검사 수사나 판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의도적으로 왜곡이라는 프레임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대법관 증언입니다. 지금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겠다라는 법안이지 않습니까? 이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단순 업무 부담 해소인지 아니면 이 판결 구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러한 논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세 번째, 헌재 재판 소원 도입입니다. 즉 사실상 사심제죠.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다시 다툴 수 있게 하는 구조가 최종심 원칙을 흔드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제도 개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법부 독립의 훼손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사안이죠. 그래서 결국 저는 이 사법개혁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개혁이라는 건 속도보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있죠. 신뢰입니다. 신뢰. 법 체계가 한번 바뀌면 국가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개편이든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인지 충분히 설명되고 검증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바로 시점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사법구조 변화가 논의되면 개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권력 개입이라는 의심도 동시에 나옵니다. 결국 김은혜 의원은 이러한 해외 사례까지 언급을 하며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할 경우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것이죠. 또한 대법관 증언으로 소송 지연을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사심제를 추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저는 이 사법 제도라는 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정치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국민의 신뢰가 유지됩니다. 개편이 필요하다면 더 기나긴 논의와 사회적인 합의 속에서 신중하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번 사법개혁에 대한 3법 논란은 사법제도 개편의 필요성, 사법부 독립성의 우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인 시점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은 이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법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텐티비 가족분들 결국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